유튜버 한정 최초 도전, 부산에서 광주까지 산 넘고 물 건너 하루 안에 시내버스만 타고 뛰고 달려서 과연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 안에 부산에서 광주까지 시내버스만 타고 갈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달간 준비했던 시내버스 여행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일정 계획 수립에 참고와 영감을 주신 시내버스 여행 갤러리 양평의 장국님, 불끈파워님, 아성천만님, 그리고 네이버 블로거 파인드무버님, 두라에몽님, 그리고 진주 반성터미널 시간표를 제공해주신 김준함님, 이번 여행 일정에 참고와 영감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날씨가 자신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려하는 요즘 날씨, 9월의 마지막 주, 안녕하세요. 이니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하루 안에 부산에서 광주까지 시내버스로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 현재 부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처럼 몇 년 만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부산역을 바로 뒤로 하고 시내버스 여행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 바로 부산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략적인 일정은 부산역을 00시 55분에 출발하여 김해, 창원, 마산, 진주, 하동, 광양, 화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 21시 30분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동은 시내버스로만 이동하여야 하며 과연 오늘 이 여행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출발해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오전 00시 41분 현재 부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산 1004번 심야버스를 타고 김해로 넘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버스는 심야에 부산역에서 시내버스 여행을 하기 위해 서울, 광주, 여수 등 각각의 지역으로 출발하기 가장 좋은 버스입니다. 약 1시간 30분여를 달려 저는 현재 김해 구산동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는 약 2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PC방을 찾았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버스 탑승 장소에서 멀지 않았고 심야 시간대 간단한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PC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좌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1인 좌석도 갖추고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잘하는 쪽잠은 안 자고 이렇게 온라인 게임만 잠깐 하다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구산동 우체국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내버스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도 풀어주고 팔도 풀어주고 어깨도 풀어주고 허리도 풀어주고 뒤로 우두둑. 이제 본격적인 출발. 오늘 하루 안에 광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출발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약 47분 후에 출발하는 70번 버스를 타고 마산 진동에 있는 진동 환승센터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시 55분 출발하는 70번 버스를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시 27분 버스를 탄 이유는 그 뒤에 버스 연계될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처럼 화장실에 예민하시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할 때는 이곳에서 쉬었다가 6시 27분이나 7시 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여유롭고 좋습니다. 이곳 진동 환승센터에서는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과 커피도 한 잔 보급했습니다. 이 일정 이후부터
이후부터는 화장실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미리미리 시간 날 때 먹어두어야 되고 소화를 시켜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영상 끝에 나오는 저처럼 되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정 들어가는 거죠? 대정. 네. 감사합니다. 단소감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정 입구에 하차를 했습니다. 진주시 초입 발산 내동마을까지는 도보로 약 3.1km 구간을 걸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곳 대정 입구까지 오는 버스가 총 3가지의 노선이 있는데 하차 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톱워치를 누르면서 소요시간 확인과 도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대정 추어탕 돈가스, 돼지 왕순대 가게가 보이는 길로 계속 걷고 계시다면 방향을 잘 걷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걷는 길 내내 갓길이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걸으실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보의 첫 번째 고비인 굴다리를 지나야 되는 구간인데 이곳은 횡단보도도 없고 갓길도 없어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는 좌우, 전방, 후방에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진입금지길로 가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샛길로 가야만 우리는 도보로 발산 내동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는 계속 오르막 구간이므로 걸으실 때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단단히 마음 먹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꽤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 코스는 광주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 여행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코스인데 왜 사람들이 부산에서 광주로 여행을 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도 됐습니다. 물론 버스 시간이 연기가 되지 않아 대다수 사람들이 여행을 실패하거나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도보 구간이 꽤 힘든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약 1km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끝 구간까지 계속 오르막인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굴다리를 지나가면 발산 저수지 내동마을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걸어온 만큼 이 풍경이 어느 정도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 평균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서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이곳 발산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버스 시간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다음 버스 정류장인 외동마을까지 약 500m 정도를 더 걸어와 보았습니다. 내동마을 버스 정류장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으나 외동마을 버스 정류장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가림막이 있어서 햇빛을 피할 공간도 있었습니다. 반성면에 살고 있는 동생이 보내준 시간표 덕분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10시 10분에 이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외동마을에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니 진주 1번 버스가 도착을 했고 이제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경상남도 수목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281번 버스에 바로 연계에 성공하고 진주에 있는 반도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고 편하게 연계가 되고 시간이 딱딱 들어맞았었습니다. 281번 내린 곳에서 길 건너가서 342번을 기다려보도록 합니다. 이제 기점인 판문동 차고지에서 11시 15분에 출발한 342번 백곡행 버스를 타고 조계회관 입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342번 버스가 수곡면 사무소의 하동 6-3번 버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여 도보 없이 옥종까지 갈 수 있었으나 조계회관까지 342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고 도보로 1.5km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342번 버스가 조금 더 빨리 갔다면 백곡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약 700m만 걸어서 두양에서 하동 6-2번 버스를 타고 옥종까지 갈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대전까지 도보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도 조계회관에서 대전까지는 대부분 평지길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경치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계회관 입구에 내려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앞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서 직진 방향으로 조금 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샛길이 하나 보입니다. 이 길에는 차가 많이 다니니 도보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갈림길이 하나 더 보이는데 우리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덕천강을 건너는 다리길로 이동해야 됩니다. 와, 근데 이 덕천강을 건너는 이 다리가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기암절벽도 있었고 멀리는 예쁜 풍경과 이렇게 예쁜 도로가 같이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 대정정류장까지 조금 더 힘을 내보기로 합니다. 양쪽에 과수원이 나 있는 이 길을 쭉 지나서 도로 끝까지 오다 보면 끝에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대정마을 그리고 대정정류장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하동 옥종 6-2번 버스가 1시 8분에 지나간다고 하네요. 시간에 쫓겨 조금 급하게 걸어오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하동 6-2번 버스가 도착하여 이 버스를 타고 옥종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타고 온 6-2번 버스는 번호만 바꿔서 16-2번으로 하동터미널까지 다시 이동을 합니다. 기사님의 휴식 시간 동안 이곳에서 잠시 화장실도 다녀왔고 옥종터미널 주변도 둘러보았습니다. 하동까지는 1시간 30분을 가야 하니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길 바라며 하동군 버스는 현재 100원만 내면 탑승할 수 있으므로 현금 혹은 교통카드로 승하차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스에 탑승하여 하동터미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릴게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버스는 13시에 옥종에서 출발하여 하동터미널에서 14시 10분 출발하는 광양 18번 버스와 연계가 되었으나 지금은 13시 30분에 출발하면서 광양까지 연계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부산에서 광주까지 시내버스 여행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1시간 이내로 광양까지 주파하는 광양 18번 버스가 아닌 1시간 30분 넘게 걸리는 광양 54번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54번 버스가 중요한 이유, 오늘 시내버스 여행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버스입니다. 평균 운행 시간이 약 90분에서 100분 정도인데 이날은 무슨 여파 때문인지 약 11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광양농협에 오후 4시 40분경에 도착해서 순천 991번 버스를 타고 가곡대강 로제비앙 아파트까지 가서 길 건너 정류장에서 순천 111번 버스를 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일정이었으나 이미 예상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도착한 이 버스는 결국 오후 4시 55분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결국 마음 편하게 먹기로 하고 사실상 마음속으론 실패를 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갑자기 991번 버스가 바로 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이 991번 버스가 가곡대강 로제비앙까지 20분 만에 주파를 해주고 순천 111번 버스가 기점에서 약 35분 이상 소요가 돼서 도착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횡단보도 신호까지만 딱 맞아준다면 1분 차이로 정말 기가 막히게 환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 타임어택입니다. 1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를 탑승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탄 버스가 5분 남았던 버스가 아니라 18분 남았던 버스를 잘못 본 거였어요. 혼자 바보같이 혼자 설레고 혼자 달리고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타임어택을 마치고 제 2차 타임어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재차 확인한 진짜 타임어택은 순천 해룡대한 기점에서 17시 40분에 출발하는 순천 111번 버스가 현이치 가곡 대광로제 미항 아파트에 18시 10분경 경유를 하고 화순 주암 광첨터미널에 18시 55분경 도착 예정이라는 알람이 떴습니다. 18시 55분에 주암 광천터미널에서 출발하는 217-1번 버스 타임어택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챌린지의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순천 111번 버스가 빨리 도착을 했고 또 기사님께서 마구마구 달려주신 덕분에 터미널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분.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하차 카드를 미리 찍습니다. 하차 벨도 분명히 눌렀고요.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저 요 뒤에 화순 버스 타야 되는 데가 아닌가? 55분 차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다. 기사님을 원망할 시간도 없다. 무조건 18시 55분에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야 된다. 광천터미널 가는 거죠? 찍으면 될까요, 그냥? 이게 막차죠. 감사합니다. 지금 숨차서 말을 못하는 거지만 엄청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 6시 56분, 버스는 막 출발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겨우 탑승할 수 있었어요. 진짜 끝내주길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이제 이 일정도 1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 부산에서 광주까지 하루 안에 시내버스 여행 완주, 곧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유스케어에 하차를 합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기사님 감사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9시간 36분, 환승 14회, 버스비 13,200원. 오늘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 여행을 성공하신 분들은 많았지만 유튜브 한정 최초로 부산에서 광주까지 시내버스 여행을 완주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 유스케어 도착 인증까지 남겨봅니다. 여행 중 이니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끝. Wasted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